실험 장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아까 먼저 봤겠지만 실험 장비를 보게 되면은 먼저 A형 스탠드가 있어요. 그 스탠드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잠깐 이거를 뽑을게요. 꽉 껴져 있어서 잘 안 뽑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A형 스탠드라고 하는 거예요. A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A자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를 A형 스탠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관성모멘트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측정은 어떤 걸 가지고 할 거냐면 이렇게 기준이 되는 스탠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알루미늄 트랙이에요. 여기 수평 트랙이라고도 하고 재질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트랙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각추를 둘 거예요. 사각추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사각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떤 회전관성을 측정을 할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 회전관성을 측정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원반하고 원통이 있어요. 원반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아까 보여줬지만 이렇게 원반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이렇게 원통이 있어요. 원통에 대해서 회전관성을 측정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점질량이 있을 때 회전관성을 한번 측정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원반이 있을 때 회전관성을 한번 측정을 해보고, 그리고 또 원반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원통일 때 회전관성도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여러분들 보면 알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그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실로 연결을 시켜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요게 회전축 원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지만 여기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반이에요. 그리고 이 원반은 여기다 꽂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층에다 실을 감아도 되고 2, 3층에다가 실을 감아도 돼요. 하지만 이 실을 일괄적으로 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번째 2층에다가 이렇게 실을 감아놨어요. 실을 감아놨고 이렇게 감아놨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도르래와 도르래 지지대가 있어요. 도르래와 도르래 지지대는 요 두 가지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을 거예요. 꽂아놓고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고정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도르래 지지대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추하고 추거리를 이용해서 여기를 실로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시간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초시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초시계가 여기에 있고, 이렇게 수증기가 있어요. 수증기도 있고, 좀 이따 질량을 재야 돼요. 질량을 재야 돼서 여기에 이렇게 전자저울도 갖다 놨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따가 여기 회전축의 반지름을 재야 돼서 여기 축의 반지름을 재야 돼서 버니어 캘리퍼스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연결하기 위해서 끈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바닥까지의 높이를 재기 위해서 이렇게 줄자도 있어요. 줄자나 버니어 캘리퍼스 이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필요한 실험 장비들을 지금 앞에다가 이렇게 꾸며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쭉 합치면은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얼른 조개에 있는 모양을 합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머릿속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위에다가 원반을 한번 놔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이용을 해서 점질량이 있을 때 회전관성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처럼 원반이 있을 때 회전관성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치? 바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인 거냐면, 회전관성은 돌리려고 하는데 돌리기 어려운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바로 그걸 측정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실험 장비는 여러분들이 이제 적절히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실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에요. 먼저 주의사항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수평을 맞춰야 돼요. 수평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증기를 올려놓고, 수증기는 여기에 있어요. 수증기를 올려놓고, 여기에 나사가 있어요. 나사를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해봐서 잘 알겠지만 여기에 수증기에는 특징이 요 액체 안에 공기방울이 있잖아요. 그 공기방울이 가운데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나사를 조정해서 수평을 맞춰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에요. 꼭 수평을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끈의 길이, 여기다가 이렇게 실을 감을 건데 이 끈의 길이가 보통 먼저 바닥면부터, 실험실 제일 바닥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그 바닥부터 높이를 적당히 한번 줄자로 한번 측정을 해봐요. 줄자로 적당히 측정을 하고, 그리고 여유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유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먼저 감아 놓으면 돼요. 여기를 감아 놓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한 1.5m 정도로 하면 돼요. 바닥면까지 거리가 약간 7, 80cm 되고, 그리고 여기에 약간 높이가 있어요. 이 높이를 고려하고, 그리고 또 실 붓고 등등등 하는 여유를 하면은 약간 여기 금방 언저리 정도로 하면은 그러니까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실로 한번 감아놓으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떤 걸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끈과 도르래 지지봉 사이의 위와 옆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수평을 맞춰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르래 지지대 여기하고 끈 사이가 서로 수평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에 끈이 있다고 상상을 해봐요. 이게 옆에서 봤을 때도 수평을 맞고 위에서 봤을 때도 수평이 맞게 놓고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끈과 도르래 지지봉 사이에 꼭 위와 옆면에서 바라봤을 때 수평을 꼭 맞춰놓고 실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초시계로 이제 시간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시간을 잘못 측정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 스톱워치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시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야 될 텐데, 이때 여러분들 꼭 기준을 잡아놓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오차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특정한 위치에서 저 줄을 떨어뜨릴 거예요. 떨어뜨리면서 바닥면에 닿다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체가 여기 있는 게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처럼 딱 하고 소리가 들리겠죠. 그래서 저는 소리가 들릴 때 탁 하고 누를 거예요. 들리는 순간. 그러니까 떨어지는 위치를, 다시 말해서 물체가 처음에 출발하는 위치를 일괄적으로 정해놓고 바닥면에 닿는 거는 소리를 듣고 감지를 해서 저 누를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여기를 맞출 수가 있어요, 시간을.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은 주의사항을 알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실험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걸 잘 생각해보면, 대강 이런 식으로 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금방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실험 장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쪽을 쭈루룩 보면서 여기까지 먼저 봐요. 보면서 여기 있는 실험 장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지금부터 직관적으로 먼저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잘 꾸며져요? 실험도 잘 되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봐요. 먼저 우리는 수평막대를 회전장치 중앙에 수평으로 고정시켜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우리가 수평막대라고 하는 거예요. 알루미늄 트랙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나사가 있어요. 나사로 여기를 조여놓으면 돼요. 조여놓으면 이렇게 놓고, 그 전에 하나를 먼저 해야 되죠. 어떤 걸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는 원반을 먼저 꽂아야 되죠. 원반을 이렇게 꽂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넣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고 여기를 이렇게 조여놓으면 돼요. 이렇게 조여놓으면 돼요. 이해갔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수전기를 이용을 해서 수평을 먼저 맞춰야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쪽 앞쪽에서 가서 보게 되면은 수전기를 이용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수평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수평을 맞춰라 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추거리와 연결된 실을 회전축에 이렇게 감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 회전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아까 1.5m 정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앞쪽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먼저 조절을 해놨어요. 여기에다 이렇게 조절을 해서 꽂아놨었어요. 바로 그걸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회전축의 반지름 R을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하라고 돼 있어요. 회전축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보면은 여기에요. 여기를 원반이 있는데 여기를 버니어 캘리퍼스로 재서 반으로 나눠서 그걸 기록해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각 질량 M1과 M2를 질량을 측정한 후에 그 회전축에서 거리 0.10m, 그러니까 10cm겠죠? 10cm 되는 곳에 고정을 시켜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각 질량의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요게 그 회전축의 반지름도 제가 일단은 여기 측정을 해서 여기다 써놨어요. 물론 여기는 실이 감겨져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1층에다가 실을 감을지 2층, 3층에다 실을 감을지에 따라서 여기는 길이가 달라져요. 여기 반지름은.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각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저울에다가 달아보면 돼요. 달아보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실험실에 있는 거는 여기가 282g 또는 282.5g으로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여기가 0.5g 정도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측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0.1
미터라고 돼 있으니까 10cm죠. 여기에다가 사각질량 두 개를 고정을 시켜라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얘를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중심축이겠죠? 여기서부터 10cm, 여기서부터 10cm 되는 데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을 어떻게 시키면 되는 거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사가 있어요. 나사하고 너트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 가이드가 되는 가이드 라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해서 여기 트랙 안에다가 꽂으면 돼요. 이렇게 꽂아서 질량 중심이 10cm가 오는 데를 여기 자가 있어서 보여요. 여기서부터 10cm가 되는 위치, 그러니까 질량 중심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만큼 되네요. 여기에다 놓고 위에서 나사를 돌리면 돼요. 나사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고정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고정을 시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사를 꼭 돌려서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사가 풀려져 있으면 얘가 돌아갈 때 이게 튕겨 나가요. 밖으로 빠져나가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꼭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시켜놔야 얘가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그죠? 돌아가더라도 여기 있는 사각질량이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점을 이렇게 명심하고 있으면 돼요. 따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됐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거리에 추를 달고 이미 기준점에 있도록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이미 기준점에서 바닥까지 거리 H를 측정하라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쪽에다가 추를 달 건데 추는 지금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50g짜리 3개를 쓸 거예요. 그래서 추는 여기에다가 달아보면 알아요. 지금 보면은 50g이네. 그리고 또 하나 요 3개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총 150g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르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하나 우리가 이쪽 위치 에너지를 또 논할 때 MGH니까 여기 추만 질량을 재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추거리도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실의 질량은 무시를 하지만. 그래서 여기 추거리의 질량도 재야 되는데 추거리는 일반적으로 실험실에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쪽에서 잘 구별이 될지 모르겠지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재보면은 5g이에요. 5g. 그런데 또 하나는 여기다 놓고 재보면은 5.5g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추거리의 질량은 5g 또는 5.5g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실제 측정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추의 질량은 50g짜리 3개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총 150g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추 플러스 추거리의 질량은 지금 저는 얼마를 맞춰 놓은 거냐면 이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55g이 되는 거예요. 이해들 갔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기록을 해놔라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바닥까지 높이 H라고 하는 자체는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느 일관된 점부터 얘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끝단을 요 위에다 맞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를 이렇게 감아서 끝단을 위에다 맞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더 기준 잡기가 쉬워요. 이렇게 맞춰놓고 공간상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여기가 기준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추거리의 끝단을 도르래하고 거의 일치시킬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일치시킬 거고 그리고 우리는 추거리의 끝단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까지의 길이를 잴 거예요. 그걸 제가 재봤더니 이게 약 86cm 정도 돼요. 요 86cm? 지금 제 실험실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해서 H를 측정해서 기록을 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초시계를 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받치고 있다가 손을 딱 띄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중력이 물체를 아래쪽으로 당길 거니까 여기에 있는 물체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사각질량을 돌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실험 모양을 보여주면은 여기에다가 질량체를 이렇게 달고 물론 지금 여기는 10cm에 이렇게 와 있어요. 제가 여기를 10cm 정도로 놓을게요. 놓고 나서 여기를 기준을 잡고 손을 띄게 되면은 얘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여기를 회전시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죠? 바닥까지는 이따가 실험을 할 때 떨어뜨릴게요. 이렇게 될 때 그거를 우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하면 돼요.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바닥까지 여기 바닥에 닿을 때 시간 T를 측정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초시계나 스마트폰 시계를 측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를 반복 실험을 하면 돼요. 반복 실험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 데이터표를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일단 거리를 저는 지금 5cm보다는 10cm로 먼저 맞췄어요. 10cm로 먼저 맞추고 그리고 그때 바닥까지 닿을 때 시간을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을 측정을 해서 여기를 기록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거리를 변화시키면 돼요. 거리 변화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는 사각질량을 지금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15cm로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고, 그리고 또 시간을 3번 측정을 하고, 다시 얘를 20cm로 이렇게 20cm인가? 20cm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는 시간을 3번 측정을 하면 돼요. 바로 이게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가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변화시켜가며 측정하라고 했으니까 거리는 지금 저는 5cm씩 변화시키면서 시간을 3번씩 측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 어떤 걸 해야 되는 거냐면 기준을 잡아야 돼요. 기준을 잡기 위해서 사각질량을 제거한 후에 한번 실험을 반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사각질량을 다 빼요. 사각질량을 다 빼고 나서 이걸 이렇게 빼요. 여기 사각질량을 분리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는 실험을 다시 반복을 해서 기록을 하면 돼요. 그 기록을 어디다 기록을 하면 되는 거냐면 그게 I 재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각질량을 제거를 하고 그때 시간을 한 서너 번 정도 측정을 해서 기록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놓고 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실험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론값이에요. 이론값.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요 식에 써 있는 여기에 대문자 R이라고 하는 여기 반지름은 어디인 거냐면 회전축의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회전 원반의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름으로 돼서 반으로 나눠준 값이 여기에다 쓰면 되는 거고, 이게 회전체의 관성 모멘트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빠져져 있는 이 회전체의 관성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론상은 어떻게 돼요? 이론상은 틀림없이 여기다가 사각질량을 놓으면서 사각질량을 뒤로 이렇게 빼면서 관성 모멘트를 측정했잖아요. 그게 이론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 보면은 이론치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쪽에서 이렇게 유도할 때 봤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어떻게 놨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놨었어요. 질량에다가 거리의 제곱이었었죠. 이게 회전관성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식을 가지고 여기 이론식을 쓰게 되면은 지금 질량이 두 개니까 질량 두 개를 더해주고, 그리고 이게 R 제곱을 해주면 돼요. 여기 소문자 R이 있는데 이 소문자 R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회전축의 중심부터 물체까지 거리예요. 물체까지 거리.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요 거리예요. 우리는 지금 10cm부터 실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갈 R 값은 10cm, 그리고 거리를 뒤쪽으로 변화시켰으니까 15cm, 20cm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R.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대문자 R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축의 반지름, 그리고 여기에는 R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회전관성을 측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회전축, 고정된 회전축을 중심으로 물체의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예요. 그걸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험을 해서 이 표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이론치 값하고, 이론값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전체 관성 모멘트를 시간을 이용해서 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실험값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이렇게 상대 우차를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했죠? 근데 이 실험을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 질량을 회전체로부터 뒤쪽으로 멀면서 이렇게 멀게 하면서 관성 모멘트를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여기를 고정을 시킬게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틀림없이 이렇게 측정이 될 거예요. 먼저 질량체를 여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cm부터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이렇게 10cm로 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질량체가 10cm가 있을 때 이때 밑으로 물체가 떨어지는 시간이 더 길게 걸릴까요? 아니면은 질량체가 끝단에 가 있을 때 이때 시간이 더 길게 측정이 될까요? 뭐에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회전 관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면 쉬워요. 질량체가 회전축을 중심으로 가까이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약한 힘으로도 쉽게 돌아가요. 하지만 얘가 이렇게 멀리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같은 힘으로 했을 때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해보면 쉽겠죠? 어떤 생각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쉽냐면, 자, 지금부터 사고 실험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피겨 스케이트장을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피겨스케이트장에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냐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처음에 회전을 빨리 하려고 할 때는 손을 펴고 있던 걸 오므려요. 그러면 회전이 더 빨라져요. 그랬다가 쓰고 싶으면 손을 펴요. 그러면 회전이 느려지면서 멈추게 돼 있어요.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두 물체가
고정된 회전축에 가까이에 있을 때는 얘가 돌리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체 자체가 이렇게 멀리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같은 힘으로도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시간이라고 여기서 측정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울 때 여기 있는 시간이 더 짧을 거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가 시간이 더 길어질 거예요. 이렇게 금방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이용을 해서 물체가, 질량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돌리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관성 모멘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떨어지는 시간에 대한 감을 통해서 우리는 질량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 관성 모멘트, 다시 말해서 돌리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해보고 그 뒤부터는 우리는 또 하나 어떤 걸 할 거냐면 이렇게 측정을 한 다음에 여기 잘 이해했죠? 어떤 의미인지 꼭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실험을 몇 가지를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반의 관성 모멘트도 한번 측정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처럼 원반과 원통 사이의 관성 모멘트도 측정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평행축 정리라는 게 있어요. 평행축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반의 위치를 이동시켜서도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원반을 측정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는 사각축 이거를 빼요. 사각축을 빼고 여기는 원반을 꽂으면 돼요. 근데 이 원반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한쪽은 그냥 플랫해요. 근데 한쪽에는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플랫한 쪽을 이렇게 아래쪽에다 넣으면 돼요. 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돼요. 어이구, 잘 안 들어가네. 여기서 봤더니 아래쪽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원반의 관성 모멘트를 측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때 여러분들이 이론축 값을 계산을 할 때는 여기 이만큼 지름을, 여기가 반지름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만큼을 측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원반에다가 원통을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 장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반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원반을 올려놨을 때 얘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밋밋한 쪽으로 이렇게 두면은 미끄러져요. 미끄러지기 때문에 꼭 여기 보면은 홈이 파여 있는 쪽을 위쪽으로 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이렇게 원반 위에 원통으로 올려놓더라도 이게 움직여도 안 빠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평행축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행축 정리라고 하는 자체는 고정된 회전축을 중심으로 물체를 회전시키는 값을 알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알면은 축이 변경돼서 회전을 시킬 때도 회전축 정리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면은 이때 관성 모멘트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두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차이점을 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론 여기에 있는 물체 밀도는 균일하다고 볼게요. 균일하다고 보고, 지금 여기는 뭐냐면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이 물체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를 이렇게 원반을 놓고 원반을 빼고 사각 질량을 빼고 여기에는 알루미늄 트랙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질량 중심은 여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체를 이렇게 회전시킬 때, 이해갔죠? 이렇게 회전시킬 때가 그때 관성 모멘트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유도했던 바대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를 일반화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이게 다 더하라라고 하는 기호를 우리가 적분, 인테그랄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바꿔주면. 그리고 질량을 잘게 잘라서 다 더하면 전체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질량이 거리의 제곱에 이렇게 비례하기 때문에 질량체가 멀면 멀수록 돌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한 거냐면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밀도를 포함한 식으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평행축 정리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물체를 가운데 여기에 센터 오브 매스라고 하는 여기가 센터 오브 매스라고 해서 질량 중심이에요. 질량 중심을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이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전축이 여기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이용해서 다시 계산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걸 평행축 정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안다라고 한다면 회전축이
수평으로 여기에 있던 이렇게 이동했을 때 우리는 단지 질량에다가 이동한 거리의 제곱만 이렇게 곱해주면은 우리는 그 회전축에 따른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회전할 때 관성 모멘트를 알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점을 가지고 회전할 때 얘가 회전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치? 이렇게 크게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왜 관성 모멘트도 여기에 있는 평행축 정리를 이용을 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단지 여기에 평행축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평행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축이 수평으로 이동했을 때예요. 수평으로 이동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만큼 이동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기 거리만 길이로 재서 거기에 제곱을 시켜줘서 질량만 곱하면은 그리고 원래 여기는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 관성 모멘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실험이 바로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기 위한 실험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평행축 전리를 알아놓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축이 변경이 됐을 때도 여러 가지로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전에 말했듯이 축이 바뀌면 안 돼요. 축이 이것처럼 이렇게 평행일 때는 요 식이 통용이 되는데 만약에 회전을 이쪽 축으로 중심으로 해요. 다시 말해서 축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요. 그때는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쓰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겠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점질량부터 시작을 해서 원반과 원통 그리고 평행축 정리까지 이렇게 실험을 해서 데이터표를 만들고 그거를 우리는 간단하게 아마 각 교재마다 여기 데이터표가 이렇게 구해져 있으면은 이 뒤에 어떤 것들을 분석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있는 것들을 분석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를 서론본론 결론에서 보고서를 써서 여러분들은 꼭 이 보고서를 PPT로 다시 한번 바꿔서 그걸 남들 앞에서 한번 발표하는 연습까지 꼭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들 들어줘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